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혜진입니다. 지루하고 지루했던 4, 5년 끌었던 박스권이 어제 드디어 살짝 뚫렸습니다. 누군가 구멍을 내서 이제 하늘이 보인다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일각에서는 2100은 무난할 거다, 아니다 더 간다, 2200 간다. 이게 장밋빛 전망들이 어제 장마감 후 줄을 이루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도 돋보였고요. 철강 섹터까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경기민감 섹터가 들썩인 것이 어제 장 상승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오늘 두 가지 브레이크를 걸 만한 요소가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크게 우려는 다들 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 변수로는 4월 금통위와 4월 옵션 만기가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통위는 동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한은이 수정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수도 있어 보이네요. 오늘 일단 시장이 추가 레벨업 하는데 이 두 변수를 어떻게 소화할지도 관전 포인트일 뿐만 아니라 간밤에 미국 증시도 일단 괜찮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었죠. FOMC 의사록 공개 직후에 금리 인상 시기는 상당히 멀어질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온 것이 주요했습니다. 문제는 유가가 또 한 번 급락하면서 에너지주가 부진했다는 점인데요. 오늘 유가 관련주도 금통위 옵션 만기와는 별도로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네, 곧 있으면 개장합니다. 2050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섹터와 종목은 뭘까요? 오늘 출발 상황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님 도와주실 거고요.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님도 오늘부터 함께 해주실 겁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개장 전 주목해야 될 포인트부터 간략하게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멘토님 오늘 변수가 많아요. 예, 금통위 금리 발표도 있고 시장 옵션 만기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별로 상관없는 이제 재료라고 보여집니다. 변수들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지금 강한 상승세를 누르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변수들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종목적으로 좀 집중해서 가시는 전략.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낙관적 관점은 계속 좀 유지되어야 되는 시점이다. 왜냐하면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계속 상승 쪽으로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두 가지의 이벤트들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 쓰시기보다는 차라리 낙관적 관점을 좀 유지하시면서 조정 시에는 오히려 매수 전략을 좀 잡아가는 전략이 더욱더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바로 국제 유가가 전일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6%대 가까이 급락이 나왔는데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오히려 더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니냐. 결과적으로 보면 최근에 국제 유가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대형주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약진이 조금 있었는데요. 다시 이 국제 유가의 급락과 더불어서 조금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통위 옵션 만기 이런 변수 신경 쓰지 말고 매수 마인드 유지하자. 단 유가와 관련된 것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잠시 후에 유가 관련된 섹터나 종목은 우리 예 멘토님이 분석해 주시면 딱 좋을 듯하네요. 최영동 멘토님도 한 말씀만 짧게 부탁드리죠. 일단은 전반적인 움직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2050포인트를 넘어서고 나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부적인 요건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FOMC에 대한 의견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이연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좋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2분기 실적 이후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의 최근 수구 현황들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투신권 속에서의 이제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2050포인트
포인트 이 라인 자체에서의 수급적인 변화들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내부적인 요건들, 외부적인 요건들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 꾸준하게 가지시면서 종목, 업종 다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움직임들, 긍정적인 포인트를 가지시고 바라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일단은 뭐 올 한 해는 상당 부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9일 목요일 우리장 개장했습니다. 조금 흥분을 아니할 수 없네요. 일단 코스피는 2060 돌파했고 코스닥도 멈칫 그렇지만 670을 역시 뚫어주면서 개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일본 니케이도 15년 내 최고치에 또 한 번의 기록적인 상승 출발을 해내고 있는 아침인데요. 너도 분위기 좋니? 우리도 좋아. 뭐 딱 이런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멘토님 일단 개장 상황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예, 역시 분위기는 계속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 상승의 분위기 그런 쪽을 이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강하게 시초부터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분위기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벤트와 무관하게 지금 분위기에 의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어떤 강한 매수세가 있다면 오늘 장도 역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출발 상황을 보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대형주 종목군이나 중소형주 종목군들 모두 좋은 분위기, 즉 지금은 파란 종목보다는 빨간 종목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분위기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증권주의 약진이 어떤 트리거 현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주의 약진이라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대세 상승 전에 꼭 일어났던 부분이라서 이 증권주의 약진들하고 그리고 중국 증시의 강한 상승 그리고 코스닥의 약진, 이 모든 것이 어떤 트리거 현상으로 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는 상방향 쪽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예전보다는 컨디션이 많이 바뀌었어요. 결과적으로 시장이, 즉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그런 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분위기를 보면 지수가 상승할 때마다 거의 모든 종목군들에서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전 분위기를 조금 이제 답습해가는 그런 분위기도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대세 상승기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수급 상황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벤트에 대한 재료에 대한 부분들 악재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보면 시장이 아침에 강한 상승과 그 상승폭을 내주고 나서 시장에서 계속 장중 내내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 그리고 장 후반 쪽에서는 오히려 좀 강한 모습, 이런 것들을 최근 시장 분위기를 좀 이끌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시작과 동시에 더불어서 2060선 위를 올려놨다가 지금 상승폭 약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벤트성 재료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여기서 그냥 조금 아직은 시장의 방향성을 좀 찾기 위해서 가는 중간 단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참고로 지금 골프전은 닷새째 상한가 치고 있다는데 잠시 돌발 종목 코너에서 그림의 떡이지만 한번 분석은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제 업종별 흐름을 알아봐야 될 텐데 조금 전에 예멘토님이 개장 전 체크포인트를 유가를 언급하시자마자 오늘 운수 창고 쪽 항공주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항공주 외에 어떤 섹터가 강세를 띠고 있는지요? 예, 일단은 뭐 전체적인 이제 전업종 지수를 한번 좀 보시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자 운수창고가 1.66%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계 쪽 보시게 되면 0.62% 상승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전기가스 오랜만에 0.66%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의약품 쪽에 대한 움직임도 0.8%의 강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자 현대 하이스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현대 제철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0.41%의 강한 상승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종이목재 쪽에 대한 움직임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0.49%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증권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0.39%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이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자에 유가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주도 같은 경우 0.27%의 그런대로의 이제 상승 흐름들 이어지고 있고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은행주 0.21% 상승 흐름 이어지면서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에 선동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선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 일단 그와 더불어서 시장과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오랜만에 좀 올라온
나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하락하는 업종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업종 그동안의 강세였죠. 오른말에 마이너스 1.08%의 하락. 오늘 금일자의 이제 주도 하락 업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금속 관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의 약세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들 자체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긍정적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강세 업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업종이 좀 뚜렷하게 건설 업종으로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 좀 특이사항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와 더불어서 수급적인 현황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지금 현 시간부로 마이너스 165억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크게 지금 나오고 있는 쪽이 전기전자 쪽에서 92억 정도 좀 특이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자체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92억 정도가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하이닉스 쪽에 대한 문제가 좀 불거지지 않았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하락 흐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자 같은 경우도 좀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운송 장비 쪽에서 마이너스 47억 정도 잡히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건설업종 1% 이상의 하락을 좀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매도세는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 27억 정도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코스피 쪽에서의 마이너스권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50억 정도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송 장비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20억. 그리고 금융업 앞서 말씀드렸던 오랜만에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현황들은 양 주체 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금융업 같은 경우 마이너스 16억 그리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 마이너스 19억 정도 유통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 이제 매수하는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기관 같은 경우 투신 쪽에 대한 움직임들, 투신 쪽에 대한 매도세가 좀 강하게 좀 나옴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지만 네. 코스피 소형주 쪽에서의 소량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억 정도의 순매수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약품 같은 경우 3억 정도의 순매수 잡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앞서 언급하셨던 항공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운수창고에서의 기관들 한 2억 정도 좀 잡히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장 현 시간대 수급으로 보시게 되면 개인들을 제외하고 외인과 기관 쪽은 매도세에 조금 집중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의외로 오늘 출발은 괜찮았었는데 2058선 마이너스로 살짝 내려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의 나홀로 매수 속에 빨간불이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도 살펴보았지요. 이번엔 외환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FMC 의사록 공개가 있었었는데요. 사실 고용지표가 완전히 꺾이기 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나 그 내용이 공개된 것이어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했지만은 사실 그 회의에서조차 6월 금리 인상이 되네만 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용지표마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정말 멀어진 얘기가 됐다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간밤에 달러와 가치는 어떻게 움직였으며 어제 종가 기준 1,090원대를 회복한 달러원은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죠. 유진투자 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소병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FMC 의사록이 오늘 외환시장 출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오늘 금통위 변수가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네, 일단 금일 외환시장 오늘 새벽 FOMC 의사록 공개 영향으로 인하여 글로벌 달러 강세 지속으로 2원 50전으로는 1,093원 50전에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도 조금 더 상승폭을 눌려가면서 94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 일부 의원들의 6월 금리 인상을 거론했다는 보도로 인하여 달러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일부 의원은 올해 말 혹은 내년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매파적 발언에 시장은 더욱 집중하며 달러와는 강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아시아시장에서 BOJ 회의 여파로 119엔 중반대까지 상승하였던 엔화는 다시 120엔대로 진입하였고 유로화도 추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1.07대로 진입하며 마감하였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 지속으로 뉴욕 NDF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원 1개월물도 소폭 상승하며 1,094원에 최종호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서울한시 종가 대비 수합 포인트를 고려하면 1원 90전 정도 상승하여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 외환시장도 글로벌 달러 지속 속 오늘 오전에 있을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을 기다리며 1,090원 초중반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역사상 최저금리 수준인 1.75%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금통위가 오늘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으나 예상을 되고 있는 가운데 이후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하에 관련 코멘트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대기업들의 외국인 배당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로 인한 역성금 물량 유입 경계감 그리고 글로벌 달러 강세에 따른 엔화 약세로 엔원 재정 환율 하락으로 인한 당국의 경계감은 환율의 상승 쪽에 압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통위 이주열
총재의 기자회견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긴 하나 지난달 금리 인하를 단행한 만큼 이번 금통위에서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재료는 없을 것으로 보여 결국 오늘 외환시장은 엔화 움직임에 더 민감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레인지는 1,088원에서 1,098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금통위보다는 엔화 환율이 오늘 주요 변수가 아닐까 외환시장 측면에서 그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레인지는 1,098원까지 보셨네요. 일단 1,090원대 회복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으로부터 외환시장 전망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기도 하지만 4월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전략을 짜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기에 물량 충격은 없을지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할 텐데 왜냐하면 박스권이 어렵게 뚫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4월 순차익 잔고 자체는 약간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물량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3월 대비요. 예, 금번 4월 옵션 만기의 순차익 잔고는 약 3.7조 원으로 지난 3월 동시 만기 대비 약 4천억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순차익 잔고는 비교적 큰 편으로 증가한 수준이지만 금일 만기의 실제 부담 물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월 순차익 잔고가 증가 양상을 보였던 이유는 차익 거래의 계절적인 요인과 함께 베이식스 강세의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동시 만기를 기점으로 그 이후부터 외국인은 선물 그리고 현물 그리고 현물 안에서도 개별 종목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까지 전방위 매수세를 보이며 코스피는 연중 고점을 돌파했고요. 현재 레벨업 양상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입된 프로그램 물량들은 만기 부담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베이시스 강세가 지속된다면 지수의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강세장 연출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 메커니즘에서 베이시스 강세는 지수 상승 국면에서 선행적으로 연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베이시스 강세는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수세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어제 외국인들이 또 6천 계약이나 되는 미결제 약정을 동반하면서 아주 강하게 선물을 사줬었는데 지금 비차익 쪽도 외국인들의 꾸준한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이 부분도 우리로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 맞나요? 만기 이후 전망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비차익 프로그램이란 단어가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비차익 프로그램이란 코스피를 개별 종목 관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바스켓 단위로 시장 전체를 사고 파는 거래로 간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차익 부분은 지수 상승의 가장 중요한 수급 동력이 됩니다. 지난 3월 동시 만기 당시 만기 충격을 야기했던 금융투자의 대규모 비차익 매도세가 베이시스 강세 국면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금일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수 하락 시에 이렇게 유입되는 연기금의 비차익 매수 성향 역시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지수 하단 부분을 방어해주는 지지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다른 인덱스 ETF나 레버리지 ETF 포지션을 보면 인덱스 투자자들의 코스피 지수에 대한 기대치도 기존보다 상향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금일 옵션 만기는 코스피 변동성을 야기할 특별한 이슈가 존재하지 않고요. 이에 따라 선물 외국인의 변신과 베이시스의 급락 가능성 또한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베이시스 등락 정도에 따라서 단기 회전성 차익 물량만이 제한적 규모로 출회되면서 전반적인 만기 효과는 보합권 내 중립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베이시스가 이론가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베이시스가 어느 정도로 빠지면 물량이 출회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계신지요? 베이시스가 현재 수준에서 한 0.3, 한 0.5포인트, 시장 베이시스 기준 0.5포인트 이하에서부터 소폭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기 시작할 거고요. 충분한 차익 매물이 출회되려면 아주 깊은 백어데이션까지 가야지만 대규모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매수세 유입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베이시스보다 한 0.3포인트 이상, 그러니까 1.0포인트 이상에서부터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옵션 만기 이후에 프로그램 비차익 부분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한국의 유동성 효과에 대해서 주목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유로존 양쪽 완화, 유로존 왕쪽 완화로 글로벌 유동성 효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이고요. 최근에는 한국이 속한 신흥국의 유동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강달러 강세 제한 국면, 그리고 유로존 유동성 효과, 그리고 미국 고용지표 충격 등이 미국항 차익 실현 자금들이 한국에 속한 신흥국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특히 동북아 증시, 중국, 대만, 인도, 한국 이런 동북아 증시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유동성 환경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일단 베이시스만 잘 보면 무난한 만기가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베이시스가 1포인트 이상 올라갈 경우 오히려 매수위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만기 이후도 추가 상승을 할 거로 긍정적으로 내다보셨습니다. 지금까지 4월 옵션 만기 전략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돌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 알아봐야 되겠죠? 유가가 성큼성큼 53불까지 WTI 기준 올라왔다가 간밤에 6% 급락해서 50불에 턱걸이한 상황. 유가가 다시 한번 하락하니까 하락 수혜주인 항공주가 날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 상승 수혜주들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약속해 드렸던 대로 예멘토님이 이 부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현대제철 하이스코어의 사실상 합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사적 신저가였던 포스코까지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소외됐다가 이런 트리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철강 섹터가 좀 주목받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대제철 하이스코어는 오늘 추가적으로 갭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죠. 예. 일단 항공주부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도 연말이었습니다. 바로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항공주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연말 소비 시즌과 관련해서 항공주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공 운임 비율 LCC 분담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면서 그 이후로 아시아나 항공은 약 10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기조를 계속 이어갔던 것이고요. 국제 유가라는 것도 사실은 급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반등을 주는 것은 급락 이후의 반등은 결과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것이 추세 전환 쪽으로 자꾸 더 이상 급락이 있겠느냐의 예측 부분 때문에 자꾸 그런 쪽에서 자꾸 이제 저가 매수라고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화학주는 그 이후로 계속 급락이 났고요. 항공주는 그 이후로 계속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더 이상 빠지기가 힘든 공간에서 지금 기술적 반등과 다시 조정을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국제 유가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급락에 나왔다가 기술적 반등 많이 떨어지면 반등이 기술적으로라도 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올라온 부분을 또다시 예를 들면 이것이 추세 전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우디의 중동의 어떤 사태라든가, 그리고 중동이 또 이 셰일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오페크 회장이 결과적으로 이 셰일유 때문이라도 감산의 어떤 계획이 없다라는 것을 밝힌 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나타난 예멘 사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구간에서는 횡보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횡보가 나올 때는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이죠. 박스권 상단과 하단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박스권 내에서 조금 움직여주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 또 항공주가 올라가게 되고, 급등이 나오게 되면 또 이제 다른 종목군 수혜주가 이제 화학이나 이런 정유 쪽으로 좀 또 수혜가 옮겨가게 됩니다. 그럼 예멘토님 유가 뷰는 무엇인지, 그에 따라서 섹터별로 호흡도 좀 달라질 거고. 예. 지금은 기조를요, 지금은 많이 빠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더 빠뜨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네. 얘들이 더 이상 빠뜨릴 이유가 없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간 원유 재고가 최고치라는 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좀 급락이 나왔는데요. 네. 중동에서 실제적으로 이 원유를 채취를 해서 하는 비용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6불입니다. 약 6불에서 7불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얘들은 40 몇 불이 돼도 40불 그리고 30불대가 돼도 얘들은 수익이에요. 그러나 그 수익이 감소하는 것은 그들도 원하지 않는 바일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럼 왜 40불대까지 떨어뜨려 놨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걸 먼저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셰일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개발 비용입니다. 이것은 개발 비용이 즉 40불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40불을 넘어간다는 것은 지금 국제유가가 40불대에 있다는 것은 이들이 이 셰일유를 개발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셰일유에 대한 정책적으로 견제를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원유 시장에서조차 패권을 잡기 위해서 이 기술적으로 극복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종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원유를 채취할 때 밑으로 채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 뭐 1990년대 되면 결과적으로 원유가 다 바닥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게 종방식에서 횡방식으로 넘어갔죠. 멘토님, 예.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개장에 지금 발빠르게 특징지들이 많이 나오고 알겠습니다. 있어가지고 예. 뉴스 읽어주는 남자로 지금 생각하시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유가 뷰는 그러면 어떻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더 이상 떨어지는 구간이 아니라 일단 박스권 내로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은 지금 유가 하락에 대해서 피해가 되는 주들도 사실 오늘 올라온다는 것은 더 이상 여기서 유가가 빠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하이스코, 현대제철 짧게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개장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제철하고 현대 하이스코가 합병 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좀 존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상승은 저는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제철 쪽에 좀 이득이 크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현대 하이스코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이루었어요. 그렇다 보면 지금 합병 비율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현대제철 쪽이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대제철은 어디까지 갈까요? 사실 어제 이 시간에 급등 전 합병이 완전히 결정나기 전에 현대제철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봤을 때 8만 원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8만 원 갔거든요. 거의 근처까지. 예, 맞습니다. 금일의 어떤 흐름보다는 일단 전체적으로 합병 전까지의 흐름을 본다면 9만 원대까지는 무난히 가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화장품주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식지 않는다라는 게 딱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C큐브라는 그 회사가요. 가장 싼 화장품 소재 회사다. 이런 분석 속에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이미 뛴 상황이고요. 코스원도 알고 계시죠? 화장품주. 오늘 중국하고 계약을 하나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두 종목 같이 좀 봤으면 좋겠고요. 어제 이수앱지스, 이수화기 급등했고 상한가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흐름은 어떤지 여기까지 살펴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화장품질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조금 시장이 좀 뜨겁게 발생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변동성이 상당히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오전장에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큐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상한가에 잠겨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껄끄러운 종목이 돼버리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뭐 시장에서 분석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소재 회사 분석으로서 일단은 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일단은 뭐 상한가에 잡혀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화장품 업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중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 자체는 긍정적인 기대감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은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뭐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C큐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하게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C큐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NKK의 진주와 관련된 이제 광택 안료를 지금 만들어내는 회사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일본 회사와 우리나라의 이제 C큐브가 경쟁 구도에 있는데 일본 회사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서의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C큐브 같은 경우는 국내외 굴지의 이제 화장품 회사에 제조를 납품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화장품들의 강세가 진행이 되면서 C큐브가 일단 뭐 눈에 들어오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오늘자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잡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봉상으로도
보시게 되면 연중 고점 또는 이제 신고가를 지금 갱신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들은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가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한가 풀려서 예. 5%까지 쭉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현 구간에서는 상한가로 잡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예,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이 종목을 잡기를 노력을 하시기보다는 네. 전체적인 그 화장품 업종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오전장에는 상당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후장 들어서는 차익성 매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맞아요. 나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롤러코스터를 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러한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기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큰 틀에 봤을 때 중국 시장에 관한 4,000포인트를 넘어서가지고 여전히 내수 시장 쪽에 대한 움직임들을 강하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와 더불어서 시장이 국내 증시 자체가 2,050포인트, 뭐 600포인트를 다 네. 넘어선 상황에서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새로운 종목군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의 상승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강세 흐름들 시장의 강세 흐름들의 연속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럼 보시면 좋을 것 같기 화장품주 때문에 중에서 뭘 제일 일단은 뭐 기억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뭐 C큐브 말씀하셨듯이 시장에서 이제 저평가 분석이 좀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ACT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또 논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화장품의 하나의 일종이겠죠. 뭐 연모제라든지 네, 염색제가 그렇죠. 있는 상황들이기 염색제. 때문에 예. 시장의 그 눈 자체를 좀 크게 스펙트럼 자체를 좀 넓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국 소비주 쪽에서의 의류 업종들도 상당히 좀 강세 흐름들을 네,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일정 수준 화장품 업종이 강세 흐름들을 보여준 이후에 그 다음 바통을 어느 업종에서 잡아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C큐브 오늘 가장 싼 화장품 소재 회사 분석의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 좀 중국과 관련된 시야를 넓혀볼 필요가 있다. 뭐 제약, 뭐 염색제까지 화장품에 국한시키지 말자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수앱지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 점유율이 점점점 커진다라는 분석 속에 뭐 상한가, 이수화학도 같이 좀 올라가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수앱지스 보시게 되면은 상한가에 출발을 했다가 지금 플러스 7.35%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화장품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같은 경우 바이오 업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굳이 뭐 하나가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을 해서 한 기업을 끌어올린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전체적인 큰 시장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미약품도 또 신고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수앱시스 같은 경우도 새로운 분석법이 나온 거겠죠. 앞서 말씀하셨듯이 세계 파이프라인이 일단은 중소형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기술력이 있다라고 맞아요. 시장에서 분석이 나옴으로 인해서 네. 시장에서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일단은 굴지의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좀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만이 좋은 게 아니고 전체적인 바이오 제약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멘텀들을 찾아나가는 방법들을 네. 최근 시장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시장에 접근을 못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수익률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수앱시스 같은 경우는 시장의 흐름하고 거의 동일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럼 같고. 지금 사기엔 좀 비싸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아요?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예.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4년도 7월달, 8월달에 대한 고점 부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이오 종목군들, 특히 말씀드렸던 셀트리온에 대한 움직임들이 크게 하방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전반적인 바이오 업종, 신약 개발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업종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뚜렷한 상승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그럼 높다고 보시면 좋을 오늘 것 같습니다. 한 11,000원 정도 지금 가격 정도 매수가 괜찮은가요? 일단은 뭐 분봉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9시 29분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매매를 못 하셔서 수익을 못 내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시간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점심을 먹고 1시, 2시에 대한 흐름들, 특히 이제 수급적인 현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수급 강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30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자의 98%가량의 거래량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네, 때문에 활발하네요. 네. 일단은 거래량이 많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와 더불어서 매도를 하겠다는 흐름들, 그리고 만약에 현 구간에서 음봉을 만들어주지 않고 양봉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거래량 자체가 현 구간에서 이제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강세 흐름들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자,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앱지스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는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네.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일 구간으로 좀 볼게요. 자, 그렇더라고 되면 2014년도 8월 달에 대한 가격대가 11,000원대 움직임들이었거든요. 네네. 그 오늘자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11,000원대로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예. 상황들이고 오늘 만약에 이러한 이제 윗꼬리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수준 잡아먹는다라고 네. 하게 되면 직전 고점이라고 해서 14,000원대까지 상승 흐름들까지도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셉지스 지금 트렌드하고 딱 맞는 그런 종목이 나셨습니다. 셀트리온이 견주한 한 이셉지스 오늘 매수할 수 있고 14,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끝까지 좀 질문을 드려본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좀 제기를 했었었는데 SK 하이닉스 언제 5만 원 갑니까? 라고 묻기가 무섭게 오늘 신저가입니다. 사흘째 하락. 중국 업체가 반도체 쪽에 지원을 해서인지 수급이 안 좋아서인지 포트에서 메이저들이 빼서인지 아무튼 SK 하이닉스 여기에서 이제 더 오히려 담아도 좋은지 전략 좀 세워보고요. 편의점주 쪽에서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저를 붙잡고 많은 분들이 물어본다라고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얘기했거든요. 예. 국민주인데 국민들이 참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예, 국민주죠. 그러니까 국민주기 때문에 흔드는 거고요. 예. 결과적으로 이건 수급적인 부분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더 사도 됩니까? 예,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지금은 언더슈팅 구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이 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위로 배팅할 수 있고 밑으로 배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공존하는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집중적으로 밑으로 내리고자 하는 힘이 더 강할 때는 이렇게 수급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나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이유는 늘 나옵니다. 시장에서 하락하고 나오면 이유는 나오는데 그 점이 뭐냐면 더 이상 성장하겠느냐. 자, 이미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더 이상 성장이 이 무슨 어불성설 같은 소리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고 있다. 언더슈팅에 대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업체가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반도체 쪽은 치킨 게임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그렇죠. 업체가 진출한다고 해서 이 진입장벽이 높은 쪽에서 그들이 DDR4를 갑자기 만들어낼 것도 아니고요. 예. 그 모바일 D램을 만들어낼 것도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기술력이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수를 주고 있다. 즉 외국이나 기관들이 보면 이 SK 하이닉스만큼만 이상한 매매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저점 매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조금 더 편안하게 기다려야 될 시기고 오히려 더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의점주 한번 볼까요? 예, 편의점주도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작년도에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GS 리테일, BGF 리테일, 1인 가구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즉 편의점을 영어로 하면 컨비니언스 스토어입니다. 그냥 편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어떤 비중이 예전에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쉬죠. 그런데 지금은 밤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돌아가는 편의점이 계속해서 산업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편의점에 가보면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마트보다 어쩔 때는 훨씬 원 플러스 원 행사나 이런 거 보면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유저들이 많이 확보되고 있고 또 편의점이 곳곳마다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만큼 장사가 될 만한 쪽이 이 편의점, 커피숍 뭐 이런 쪽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니 좀 계속 들고 가셔도 되겠네요. 예, 올해. 지속적으로 좀 들고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의 어떤 이제 진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모멘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직은 모멘텀 지속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고요. 지금 구간에서 사실 매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봐야 되겠어요. 최근에 SK 하이닉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하고 계약 얘기도 있더라고 100억 정도. 예. 오늘 신고가네요. 예,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실적 개선 전망에 의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거는 실적 개선 전망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올라왔다. 즉 조금 언더슈팅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사가 나와서 따라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실적이 개선된다 할지라도 이미 그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면 그것을 우리가 굳이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겠죠. 저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현재 가격은 실적 대비 적정 수준에서 약간 위로
올라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실적 전망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직은 안개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미지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네. 오히려 이 기사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팔아야 될 때를 의미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재밌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매도사이. 우리 예병군 멘토님이 뉴스만 읽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개장 방송 나와주시니까 굉장히 좋네요. 매도 굉장히 정확하게 사인을 내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종종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바쁘셔가지고. 자, 이번에는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3인방 한번 빠르게 보죠. 베이직하우스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코나이 이 세 종목이 모두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오는데 스카이라이프라든가 CJ 헬로비전은 일부의 이재광 이사님께서도 좋게 보는 내수주라고 거론하셨던 그런 종목인데요. 최 멘토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앞서서는 이제 베이직 하우스에 대한 움직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3.39%의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 18,300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화장품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속에서 좀 다소 아쉬웠던 업종이 중국 우리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MK 트렌드, 베이직 하우스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화장품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과연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베이직 하우스 실적이 그동안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달서부터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2015년도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쪽에 대한 이제 소비 자체가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2분기, 3분기 쪽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모멘텀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차트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15,000에서 18,000원대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200일선을 돌달을 함과 동시에 상당히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은데요.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이 과연 200일선을 돌파를 하냐?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200일선이 돌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의 가장 강한 강세 업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리시고 장중 변화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200을 뚫으면 그다음 목표가는요? 개인적으로는 한 25,000원대, 22,000원대까지의 상승 흐름들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물대로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재밌는 흐름들인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 200일선 돌파 현 구간에서의 매물대가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목표치라고 할 수 있는 22,000에서 25,000원대까지 이 빈 공간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되면 바닥권에서의 매수세들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의 급락을 함과 동시에 매물대가 상당히 좀 옅어진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쉽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거겠죠. 네.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 좋고요. 그와 더불어서 해외 쪽에 대한 여건들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차트적인 기술적인 분석들까지도 좋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만약에 200일선 돌파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체지스에 이어서 베이직하우스도 좋게 보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스카이라이프하고 코나이는 짧게 볼까요? 예, 스카이라이프는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원장님 말씀 좀 잘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내수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생활적인 내수 종목군들은 다소 지금 변동성이 좀 심화가 된다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뭐 미디어와 관련된 내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매출에 대한 움직임들이 안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의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악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 요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반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의 바닥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실적 시즌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60일선을 돌파하는 종목군을 잘 보셔야 돼요. 네. 60일선이라는 기준 자체가 1분기라는 개념이거든요. 1분기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을 돌파가 이루어졌다는 부분들은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까지도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동종목군들도 물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로 인해서 뭐 기술적인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정 수준에 대한 조정 흐름들 이후에 과연 바닥권에서 탈피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도 한 번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코나이는 오늘 분석을 좀 도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은행의 이주열 하는 총재가 일단 의사봉을 두드리기 시작했대요. 4월 금통위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분 모셨으니까 짧게 전략 한 말씀씩 구해보죠. 예, 중소형 강세장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낙관적 관점을 좀 유지하시는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병군 매도님이 제일 좋게 보시는 섹터는 요즘에 어디입니까? 저는 여전히 사물 인터넷 쪽을 좀 좋게 인터넷. 보고 있습니다. 예, 통신 장비, 그리고 네트워킹 시스템, 네. 이쪽으로 계속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사물 인터넷이지? 이렇게 또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출발 증시와드 일부에 뉴스 읽어주는 남자 코너에 길게 출연하시니까 그 배경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처음 함께 해주셨던 최 멘토님은요? 예,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양시장 다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지금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피 자체 2050포인트 넘어섰고요. 그렇다고 되면 올 한 해 2200, 2300에 대한 꿈을 이뤄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경기 민감주들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일정 수준의 자금 자체는 대형주 경기 민감주로 네네. 포지션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작은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 중소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과 더불어서 중국과 유럽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는 상황이지 네.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뭐 대형주 가면 중소형주 안 가고, 중소형주 가면 대형주 안 가고,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적절하게 모멘텀 플레이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예, 멘토님 강연에서 혹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강연회 언제 하세요? 예,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대투증권 공덕지점입니다. 공덕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요. 하나대투증권이 보입니다. 그쪽으로 네.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하반기 주도 섹터, 결과적으로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미래차, 네.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그리고 중국 중상층 확대에 대한 부분들, 그런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네. 이제는 그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또 하반기에 어디 쪽을 좀 집중적으로 주목해 봐야 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십시오. 네, 뭐 음료수 같은 것도 준비하셨나요? 예, 음료수 준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연회 성공리에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셨던 두 분, 예병근 멘토님, 최영동 멘토님, 감사합니다. 예. 네, 증권사 투자 전략 모아봤습니다. 화면 먼저 보실까요? 네, 최승 차장님은요, 오늘 옵션 만기면서 금통인데, 금통에선 금리 동결이 예상된다라고 하시면서, 어쨌거나 두 변수가 같이 얽힌 날이어서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정용 멘토는요, 경기 민감 대형주 강세는 긍정적이다. 어제 철강까지 같이 올랐었죠. 화학, 정유, 조선까지 어제 상승세가 돋보였었는데 긍정적으로 보셨고, 시장의 이런 상승 트렌드는 지속될 거다라고 의견 남기셨습니다. 김현겸 팀장님은요, 오늘은 옵션 만기 그리고 금통위 국내 이벤트에 집중하자. 최승 차장님과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하게 가져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은 50대 50 현금반 주식반 비중 전략을 유지하는데 유가 하락 수혜주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 하셨습니다. 간밤에 또 유가가 급락했죠. 네. 자, 사실은 오늘은 이 가운데 우리 김현겸 주식팀장님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조금 바쁘신 관계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현겸 주식팀장님께서도 유가 하락 수혜주를 계속해서 주목하자라고 하셨었거든요. 여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를 해줬었고, 그 밖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현겸 주식팀장님이 좋게 보시는 게 증권 그리고 건설이었었습니다. 유가 하락 수혜주까지 좋게 보시니까 사실은 항공주도 좋게 보시는 그런 셈이 될 텐데요. 일단 오늘은 국내 이벤트에 집중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못 뵌 것은 좀 아쉽지만 다음에 또 의견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연결은 계속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잠깐 시장 분위기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2060선 정도는 확실하게 찍어주고 있거든요. 오늘 국내 내부적인 변수, 일단 눈치 보기 장세가 있기 때문에 뭐 보합권에서 등락 정도이지만 오늘 60선에 안착을 끝까지 해준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요, 김현겸 팀장님이 바쁘신 것 같으니까 최희승 차장님 연결해서 비슷한 톤을 갖고 계시니까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이벤트에 집중하자라는 얘기들이 있고, 역시 금통위 옵션 만기 변수를 짚어주셨는데, 금통위는 동결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영향력은 적을까요? 일단 뭐 동결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옵션 만기가 있는데 생각보다 오늘 뭐 시장에서 큰 변동성은 좀 없는 모습입니다. 다들 뭐 차분하게 뭐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고요.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소형 뭐 제약주들 뭐 상당히 좀 좋은 흐름 오늘 또 보여주고 있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 분위기를 좀 잘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일단 오늘 옵션 만기 충격은 없을 거라고 앞서 전문가가 얘기를 한 바 있는데, 만약 이 박스권이 그대로 뚫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레벨업을 한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최 차장님 현실적으로 보고 계신지,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고 전략을 나름대로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시장이 얼마까지 가느냐를 좀 예측하는 것은 사실 뭐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코스피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전에 뭐 차화정이랄지 이런 강력한 어떤 그 테마군이 형성돼서 주도주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주도 업종이 지금 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뭐 이제 금리 인하 수혜라고 할 수 있는 뭐 증권, 건설 이런 그 업종군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을 전체적으로 좌지우지하기에는 좀 전체적인 포션이 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차화정 뭐 이런 거를 대표되는 뭐 IT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이제 전기전자 쪽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오펙에서 그 생산량을 80만 배를 감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좀 정유주들 뭐 이런 좀 시총 좀 큰 쪽 석유화학 쪽까지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주도주가 좀 생성이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좀 본격적인 어떤 상승 랠리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현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2,000포인트대에서 계속적으로 뭐 펀드 환매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방은 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22에서 추가 양적 완화 실시하면서 유럽계 자금들이 상당히 좀 지난달에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4월달에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펀드 환매를 커버리지 할 수 있는 그 외국인들의 어떤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이런 부분들에 좀 오히려 좀 기출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딱 그 어느 포인트 시점까지 좀 상승할 거냐라고 보는 부분은 사실 지금 올해 저희 그 금리를 아마 추가적으로 좀 인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최소한 사상 최고치 갱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주춤하게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유동성을 더 끌어들이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 경기민감 대형주 시총 비중이 꽤나 큰 섹터들이 좀 힘을 더 내줘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동결 이후에 한은의 코멘트 때문에 더 기다려지네요. 지금까지 최희승 차장의 의견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4월 옵션 만기입니다. 선물시장 맥점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60을 터치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만기 D-Day입니다. 필요한 전략 짜주세요. 네, 일단 수급 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 현물 648억 순 매수, 외국인 122억 순 매도, 기관 512억 순 매도 중이고 선물 개인 796계약 순 매수 중, 외국인 1658계약 순 매도, 기관 900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옵션 물량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콜옵션 18,910계약 순 매수, 옵션 17,748계약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1,832계약 순 매수, 옵션 27,752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22,077계약 순 매도, 옵션 45,758계약 순 매도 중인데 일단 지금 개인 같은 경우는 양 옵션을 열어놓은 상태고 양매수, 옵션 양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 선물, 옵션까지 다 하방을 지금 방향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하방을 좀 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1차 저항선 260에 형성되어 있고 상승 2차 저항선 262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단 1차 지지선 257.50, 하단 2차 지지선 255에 형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옵션 만기 당일로서 확대된 가격 변동폭에 주의하시며 거래하셔야 되고 어제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외국인이 풋옵션 물량을 많이 모았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현재도 풋옵션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요 저항선 부근을 터치한 이후 순간적인 하락 움직임을 보여줄 확률이 높고 종합주가지수는 2015년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지만 오늘까지는 상승 2차 저항선인 261을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저는 고점이었던 261.90 이하에서 상승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옵션 행사 가격에 초점을 두어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가격 행사의 의지가 있을 경우 최소 행사 가격보다 선물 가격을 0.5포인트 이상 거리를 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 콜 260을 행사시킬 의지가 있다면 장중 선물 가격으로 260.50 가격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점을 활용하면서 거래하시면 대형이 용이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262 뚫기는 어려울 거다 하셨지만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외국인들이 풋옵션 물량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으니까 변동성에 주의하자 하셨습니다. 오늘 만기일이었는데 맥점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4월 금통위 금리 결정 결과를 듣게 됩니다.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동결이냐 금리 연속적인 인하냐 이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만약 동결이라면 그냥 뉴스 덮지 마시고 계속해서 뉴스를 팔로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은이 곧바로 올해 경제 수정 전망을 발표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물가를 얼마나 더 낮춰잡을지 올해 성장률을 얼마나 더 하향 조정해서 결정할지 이 분위기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 톤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한 외국인들의 유동성과 밀접하게 연관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옵션 만기 변수와 함께 지켜보실 체크포인트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060선, 코스닥은 670선 초반입니다. 일단은 조용하네요. 결과를 듣고 움직일 요량인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